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우리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돼서는 노드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픈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실제로 노드를 설치해 놓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못 가져봤지만은 그래도 채굴률이 점점 떨어질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노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항상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브라우저의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 내지는 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주로 어떤 친구가 이 파이코인은 상장을 못할 코인이다, 어떤 유명 유튜브에서 상장을 못한다고 했는데 상장도 못할 코인을 계속 채굴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와 같은 댓글을 달은 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이코인은 P2P 거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의미가 내용이 상당히 좋은 이런 글들을 답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답글을 단 사람들의 어떤 내용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을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야,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는 많은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렇게 파이코인이 상장을 안 가더라도 우리가 P2P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웹3의 경험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가고 있는 이런 신뢰가 쌓여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 암호화폐 이런 코인 세계는 신뢰가 중요한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어서,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우리 2학년 교실에서 우리 선생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우선 똥오줌을 가려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왜 하필은 똥오줌을 가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저는 그분의 얘기가 항상 지금도 살아오면서 남이 안 볼 때 어디서 슬쩍 소변을 한다든가 어디서 가서 대변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 되기 전에 똥오줌을 가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준 것 같고,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과정. 또 그 생물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수업 도중에 우통을 이렇게 벗으면서 내가 이렇게 체격이 뚱뚱하게 보여도 나의 모든 체력은 아령으로 단련했던 몸이라고 그러면서 우통을 다 벗기고 몸체를 보여주는 것이 저도 상당히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아령을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체력 단련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왔던 그 습성이 지금까지 제가 체력 단련 내지는 건강을 유지하는 큰 비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을 항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개인 기업으로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세일러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경제학은 준종교적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저도 이 파이코인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세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가 5년을 견뎌왔고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오픈넷 가기 전까지 정말 파이 브라우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면서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씩 좀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금융이 관련되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코인 투자를 그동안 금지했던 것을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코인의 어떤 좀 더 이런 그 효율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큰 다행이다. 무조건 금지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금투시에 관련되는 것은 그동안에는 뭐 예정대로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와 같은 식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 해도 큰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그 현재 법령에서는 금투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그 지난번 자본연구원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아마 영향을 줬던 것 아니냐.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금투세를 매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 파이코인도 앞으로 오픈돼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지 모르지만은 이 금투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와 같은 것은 금투세를 낼 정도로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보자 할 정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달 말에 세법 개정안이 마련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가기정통부에서 이제 한 200억 규모로 블록체인 공공과 민간 사업에 추진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이런 걸 보고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하는 것하고 디지털 배지, 온라인 투표 이와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를 이제 테스트를 할 텐데 금년 말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바우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가기정통부에서 연구 과제로 이제 수행을 하도록 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한번 처음이니까 10만 명에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그 민간 부분에서는 블록체인 개발 지원 포털 플랫폼을 이제 지원하고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무 관리 지원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에게 재무 관리를 이렇게 블록체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더 확장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는 모든 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에 올려서 무슨 회계 처리만 하고 있으면 감사가 필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블록체인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뒷받침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결코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고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그 바탕을 깔려고 정부에서도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크게 나왔던 뉴스 중에 투자자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리츠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돈맥 경화를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 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에 하고 있는 리츠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리츠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은 부동산 디지털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리츠에다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부동산 개발 투자를 이렇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시대가 바뀌어 나가고 있을 때 우리 파이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의 어떤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분산 원장 기술,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DLT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기술과 토큰화 기술은 혁신적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뭔가?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 기사를 계속 차분하게 읽어봤는데,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은 인공지능 AI에 비해서 혁신을 불러올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AI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었기에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은, 이렇게 DLT 분산 원장 기술은 복잡하고 지루하며 낯선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해서 사용에 따른 메리트를 제공해 채택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에서는 AI를 기계학습이랄까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은, 우리 대중들에게는 AI 하면 그렇게 뭐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그 기술이 챗 GPT가 나오고 나서는 크게 발전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한 100만 명 사용하고 있을 때 제가 챗 GPT를 깔고, 이게 상당히 앞으로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100만 명이 갑자기 1000만 명하고 1억 정도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발전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나오는 정보가 정말 필요한 정보냐, 허위 정보가 워낙 많아서 이것도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구나 하면서 저도 챗GPT를 많이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그 X에서 글로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글로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은, 정말 어떤 정보를 소스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은 하되 거기에 백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면서, 이와 같이 대중들이 AI를 접할 수 있도록 분산 원장 기술이 채택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사용에 따른 메리트와 채택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우리 그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든지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통하든지 아니면 구글과 같은 검색을 통하든지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활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채택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풀이 이런 해외 송금망에 활발하게 활동되면은 이것도 채택률을 높이는데 이제 크게 활용될 수 있고, 주민투표 이와 같은 곳에서도 활용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선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리플 관련해서 미국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XRP 정권성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이런 게 때문에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XRP를 대상으로 소송했던 것을 4건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SRP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소송당하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이 정권이라고 해서 SEC에 소송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XRP 리플에다가 이제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모든 청구를 무시해버리면서 XRP가 정권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것은 배심원에게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이제 미 변호사가, 아니 토레스 판사가, 뉴욕 지방법원 판사가 정권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은 캘리포니아 여기에서도 정권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왜 묘하게 배심원에게 판단을 넘기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XRP의 그 토레스 판사의 판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취지는, 뉴욕에서는 정권이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정권이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니까 연방 법률로
이와 같은 규정을 제정해서 1%는 XRP는 정권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은 뭐 그 주마다 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바이낸스 CEO가 규정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규정 준수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이 암호화폐계가 발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관심을 일으켰던 그 바이낸스 CEO가 스탠다드 차타드가 요즘 크립토 업계에 입성을 해서 했다고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국계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레이딩 데스크를 개설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그 기간 고유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영국의 대형 은행이 그 암호화폐 데스크를 설치했다는 것도 큰 뉴스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CEO가 여기에 대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크립토 업계 입성을 환영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그 크립토 세상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나온 뉴스를 잠깐 언급을 하면은 니케이가 일본 경제 신문이 일본 상장사 31곳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은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상장회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회사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이것이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 목적은 주로 엔화의 평가 절하의 해치 수단이고 자금 조달 덕을 위해서는 이렇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 지금 일본 그 자민당 의원 중에 블록체인 추진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암호화폐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 정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화폐, 통화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 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화폐나 통화로 볼 것이 아니고 투자 자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손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투자 자산, 금과 은과 같은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그 취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거기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한국은 언젠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여기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 아니냐. 이것도 그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에서 블록체인 추진 연맹 회장으로 있는 분이 이런 포인트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일본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게 그 비트맥스 설립자 우리인데 아스 헤이즈라고 이분이 이제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친구인데 미 달러 공급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어차피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강세장은 필연적이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이제 침체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달러 공급량이 증가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필연적이다. 이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미 국채 보유자들이 이렇게 고금리 환경 채권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농립중앙금고에서 10조 엔을 매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조 엔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이렇게 이제 10조 엔을 매각하면은 미국이 일본을 그냥 두겠느냐. 일본에 채권을 매입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러면 피마 레포를 통해서 미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대출할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마를 언급했습니다. 피마는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이게 레포 패실리티 해서 피마 계정을 보유한 기관들은 일시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얘기는 그렇게 글로벌 중앙은행이 되는 게 미 연준에 하루 동안 미 국채를 맡기고 달러화를 빌리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채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연준에 맡기고 거기에 이제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아마 2020년에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피마 제도를 통해서 미국채가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암호화폐 강세장은 올 것이다. 이것이 IMF도 경고를 했던 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경고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볼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잭 도시는 옛날 트위터의 설립자에 있는데 이 잭 도시가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를 보완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태리 암호화폐 행사에 가서 직접 얘기했던 내용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읽어보니까 비트코인은 현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달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암호화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과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US 달러는 그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브릭스 그룹 회원국들의 주장, 비트코인과 달리 US 달러를 사용하려면 정부와 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이용하는데 이렇게 통제를 받으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러면서 정부는 거래 통제 위에 무장을 하고 필요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통제를 정부가 하니까 잭도시는 정부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따른 자유의 부족이 사기와 공격 및 기타 범죄에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달러 사용하는 걸 통제를 하니까 거기에 벗어나려고 그걸 사기치고 뭐 여러 가지 자금 세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대체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암호화폐 행사에 가서 얘기했던 거를 읽어보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화폐, 특히 US 달러와 관련된 모든 도전에 자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US 달러와 같은 모든 도전에 자유를 제공한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X에 에도 파리나라는 친구가 얘기했던 것이 저도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잠깐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일주일 후에 할피는 비트코인이 성공하여 지배적인 결제 수단이 된다면 그 가치는 비트코인당 1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할피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1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비트코인이 실패했으며 사토시가 처음에 구상했던 통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에도 파리나는 친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실패를 얘기를 하면서 XRP가 4자리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인하고 있습니다. 이 에도 파리나는 XRP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할피인의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를 갈 것이다라는 얘기와
그것은 이미 실패했고 XRP가 네 자릿수가 갈 것이다 하는 걸 강조했는데,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를 갈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할핀이 얘기했던 그 1,000만 달러하고 같은 입장에서 1,000만 달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으로 경제적으로 불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포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왔던 이 내용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학은 준 종교적인 인문학으로 사람들의 의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평균 10년 정도인 기업 수명을 늘리고 경제적 활력을 쉽게 늘릴 수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이렇게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요즘 침체기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입장에 코인의 가치가 가격으로 이렇게 신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쪽에서 보면은 어렵지만은, 이같이 블록체인으로 인한 탄생한 암호화폐의 세계는 엄청나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파이코인은 금년 내에 오픈돼 가면은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간다면은 최소한 1,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채굴하시는 여러 파이오니어분들 또는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